성탄절날 시리아로 향하던 러시아 군용기가 추락해 탑승객 92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을 국민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화재가 얼마나 났을까요? 겨울철 화재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의 새해맞이 행사인 크리스털 볼드롭에 참석합니다. 이는 최근 한국 대선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반 총장이 100만여 명의 인파 속에서 열리는 초대형 군중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어 오늘도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는 운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MTA 측은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통근객이 줄어든 오늘 일요일 스케줄을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거처와 정권인수위원회가 있는 맨해튼 트럼프타워 주변이 삼엄하게 통제되면서 맨해튼의 가장 화려한 상권 일부 지역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최근 제기된 10조 원대 재산 보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 같은 돈이 있다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발생한 지구촌 사건 사고 소식 묶어 전해드립니다. 성탄절만은 평화롭기를 바라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먼저 탑승객 92명이 전원 사망한 러시아 비행기 추락 소식부터 전합니다. 어제였죠. 성탄절날 시리아로 향하던 러시아 군용기가 추락해 탑승객 92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을 국민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인 어제 소치 아들레드 공항에서 출발해 시리아로 향하던 러시아 국방부 소속 항공기가 흑해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불과 2분 만에 벌어진 추락 사고에 탑승객 92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항공기에는 붉은 군대 합창단으로 유명한 군 합창단 알렉산드로프 앙상블이 시리아에서 새해맞이 축하 공연을 위해 탑승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선 추모의 날을 맞아 조기가 걸리고 장미를 헌화하는 등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Хотим, чтобы близкие погибших перенесли эту боль утраты. И я думаю, что память, которая остается у нас, у всех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она поможет им пережить эту боль.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항공기 기체 결함 또는 조종사의 조종 실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Ощущение сохраняется, что это все-таки теракт. Надо тщательно и внимательно все расследовать. Жаль всех, а журналисты всегда на передовой. Я был во всех горячих точках. 오늘 푸틴 대통령이 국민 애도의 날로 선포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잡혀있던 오락 행사, 연주회 등의 일정은 전면 취소됐고 대신 애도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총기 사고가 만성화된 시카고는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악명을 떨쳤습니다. 성탄절 연휴인 24일과 25일에 걸친 48시간 동안에 최소 27명이 총격을 당했고 이 중 7명이 숨졌습니다. 성탄절 새벽 1시 30분께는 18살의 히스패닉 청소년이 게이지파크 지역을 운전하면서 가던 중 괴한에게 등과 목에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거의 남성이었고 30대 이하였습니다. 성탄절인 25일 강풍과 비, 눈을 동반한 강력한 눈폭풍이
미 대평원 북부 지역을 강타해 도로 봉쇄와 단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 중북부에 자리한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등 3개 주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노스다코타주의 주도 비스마르크에 밤새 13인치에 달하는 눈이 쌓였다고 전했고, AP통신은 사우스다코타주 12,000가구, 네브라스카주 수백 가구가 정전의 피해를 봤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기상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자리에 머물라며 이동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지역 여행 금지 조처는 27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외 기상당국은 미네소타 중부 지역 빙판도로에서 반드시 운전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경우 도로에 갇힐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손전등과 음식, 식수를 꼭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5일 필리핀 중북부 지역에서는 제26호 태풍 녹텐의 영향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25일 동부 해안인 비콜반도에 상륙한 녹텐이 26일 중부 지역을 관통하며 남중국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이주에는 부부가 홍수에 휩쓸리는 등 3명이 사망했고, 케손주에서는 농부 1명이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바탕가스주 인근 해역에서는 화물선 한 척이 침몰해 8명이 실종되고 14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현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3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돼 약 8만 명의 승객이 발을 굴렀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남부 도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공습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1.8톤짜리 폭탄이 발견돼 성탄절인 25일 5만 4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바이에른주 아우크르 부르크히 건설 현장에서 폭탄이 발견돼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이는 독일에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제인 이 폭탄은 1944년도 공습으로 투하됐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일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에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멕시코에서는 마약 범죄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이 성탄일을 기념하는 일가족 등 7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일 새벽 3시께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 푸엔테 델 레이시의 한 가정집에 무장 괴한들이 난입해 남성 6명과 여성 1명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주 경찰 당국은 마약 갱단이 저지른 범죄로 추정하는 한편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화재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윤나리 기자가 화재 소식을 종합하며 겨울철 화재 안전 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만 12월 한 달 동안 화재는 3일과 6일, 9일, 10일, 13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중 5일에 발생한 화재는 크리스마스 전구로 인한 화재였으며 22일에 발생한 화재는 집안 난방기구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소방당국에 따르면 매년 900명이 넘는 사람이 겨울철 화재로 집을 잃고 있으며 2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80%가 집안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소방당국은 난방기구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내 난방기는 모든 가구와 최소 3피트 떨어진 곳에 평평하게 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잠을 자거나 방을 떠날 때는 반드시 끄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FDA는 또 겨울철 춥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지 않고 오븐이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7일에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소방관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는 뉴욕시에서 쓸 수 없습니다. 전기 담요 역시 UL 마크가 없거나 10년 이상 된 제품은 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촛불 사용 역시 주의사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I ask people to look around your home, look at where you can be safe, watch your candles, don't leave them unattended.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소방 호스가 어는 일도 빈번히 발생해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지난 15일에도 뉴저지 뉴브런지 윅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를 진압하면서 건물 주위가 얼어붙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집이 목조로 되어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이 나무들이 건조해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불로 번지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연방소방당국은 집안의 작은 불꽃이 대형 화재로 바뀌는데 단 30초가 걸린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의 새해맞이 행사인 크리스털 볼드롭에 참석합니다. 이는 최근 한국 대선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반 총장이 100만여 명의 인파 속에서 열리는 초대형 군중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볼드롭 행사 주최 측은 26일 올해 반 총장 내외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내외가 2017년 새해맞이 6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수정 버튼을 함께 누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고 있는 볼드롭 행사는 세계 각국의 유명 톱스타들의 식전 공연을 거쳐 진행하는 대표적인 맨해튼 새해맞이 행사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은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완전히 근거 없는 허위라며 시사저널의 사과와 기사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밤 이례적으로 한국 특파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에 대한 시사저널의 보도는 완전히 근거 없는 허위라며 시사저널 편집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와 기사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회장과 가까운 지인을 비롯해 복수의 익명 관계자 증언이라며 반 총장이 2009년도에 박연차 게이트 당사자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05년도와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3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어 오늘도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는 운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MTA 측은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통근객이 줄어든 오늘 일요일 스케줄을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6번과 7번, B, W, Z 라인 지하철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뉴저지 패스와 메트로노스 지하철은 토요일 스케줄에 따라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LIRR 서비스는 평일 스케줄에 맞춰 운행됩니다. 오늘 맨해튼 아파트에서 엄마와 4살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8시 15분경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부근 640 웨스트 153가의 3층 아파트에서 숨진 36살 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의 목 주위에는 전기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의 4살이 난 아들도 숨진 채 욕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검을 통해 죽음의 경위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은 자살 또는 타살의 가능성 모두 열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거처와 정권인수위원회가 있는 맨해튼 트럼프타워 주변이 삼엄하게 통제되면서 맨해튼의 가장 화려한 상권 일부 지역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8일 대선 이후부터 경찰이 주변 도로의 교통과 행인들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인접 상권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서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연중 대목을 맞았는데도 식당과 카페는 종업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주차장들이 텅텅 비며 미용실도 파리를 날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트럼프타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타워가 있는 지역의 뉴욕 시의원인 데니얼 게드로닝은 이 블록은 전쟁터와 비슷하게 됐다며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상인들의 생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로드릭 시의원은 최근 이 블록 30여 개의 가게 매출이 대선일 이후 20% 이상 떨어졌다는 내용의 서한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보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연말연시 연휴 기간 여행객들이 넘쳐납니다. 보다 실감나는 활동,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2016년 여행 트렌드로 꼽혔습니다.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연시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가 인기입니다. 관광객들 사이로 야생 치타가 풀밭을 거니는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는 체험 관광 명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젤과 붓 등 그림 도구로 아프리카 야생 치타를 직접 보고 그리는 체험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When you're sketching, you're collecting a moment of time. You're sitting in an environment and you become part of that habitat, and the animals will often walk into the scene.
And that's a phenomenal feeling. 스페인 전통 와인 만들기도 인기가 높습니다. 스페인 북쪽의 라 리오자 와인 양조장에는 관광객들이 포도 수확과 직접 와인 제조 공정에 참여해 나만의 와인을 만듭니다. 연말연시 각종 파티를 위해 직접 만드는 와인 제조 체험은 이 지역 인기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 프리미어 골프 리조트도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수업을 내세워 600년의 골프 역사를 자랑하는 곳에서 골프를 치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여행 트렌드는 기존 유명 관광지 또는 휴양지보다도 실감나는 체험을 내세운 특색 있는 여행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최근 제기된 10조 원대 재산 보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 등을 추적 중이어서 재산 의혹의 진위는 결국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런 의혹에 대해 만약 그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가질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최 씨가 독일에 8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 원의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 측이 독일과 스위스, 영국, 리히텐슈타인 등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수조 원대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20일 뉴저지 한인회는 이사회를 갖고 박은임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22일 이사회 직후 박은임 회장과 만나 연임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동안에 또 그 작년 재작년 해 동안 지난 해 동안 사실 하고 싶었던 계획 같은 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죄송한 면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 2017년, 18년에는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할 생각이고 좀 더 많은 그 젊은 오늘 보셨다시피 그 유수이사들을 좀 인볼브 시켜서 같이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1세대들이 어울려서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한인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는 회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 7일까지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책과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그렇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자책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회가 너무 제 역할을 안 하고 저조하지 않았냐 이런 또 질타도 있고 물론 전직 회장님 중에서 굉장히 또 다방면으로 많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묻힌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인회 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씩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 한인들이 또 등도 돌리셨고 그런 또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향후 주력 사업 중에 하나는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입니다. 회관 마련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인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전직 회장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또 홍보 및 지원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회관 건립위원장을 이제 또 추대를 해서 회관 건립위원장 중심으로 또 그 위원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모든 하는 행사마다 지금 퍼센테이지로 적립을 시켜놓은 게 뭐 아주 미비하고 적은 돈이지만 그게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자체 내에서 모은 그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적지만 인정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더 많은 활동으로 또 더 많은 또 독지가들을 저희가 좀 만나 뵙고
그쪽 방면으로 또 얘기를 나눠보고 좋은 쪽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회관이 돼야 되는 이유는 사실 뉴저지 주민들께 저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면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의치 않았던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거의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용서 업무를 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일단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뉴저지에 있는 그 여러 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발전적인 일들을 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뉴저지에 회관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저지 한인회 박은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12월 2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지하에서 문제가 발생해 오늘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경 53번가 지하철역 인근의 제어실 전선에서 불꽃이 발견돼 이 주변의 전원이 즉시 차단되고 2대의 지하철이 대피 조치됐습니다. 당시 D트레인에 타고 있던 250명의 승객은 34가에서 모두 하차 조치됐고 53가 근처의 지하철에 타고 있던 200명의 승객 역시 모두 하차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 불꽃이 가스관의 압력이 너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오늘 아침 6번 에비뉴와 7번 에비뉴 사이 웨스트 53가는 교통 자체가 통제됐고 지하철 역시 록펠러 센터부터 워싱턴 스퀘어까지의 DF라인이 모두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롱아일랜드 힉스빌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6시경 우드버리 로드 동쪽 방면에서 한 SUV 차량이 갑자기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잠시 뒤 차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 시각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였던 어제 마운트 버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마리아 도노반 마운트 버논 대변인은 어제 오전 4시 30분경 총격 사건으로 인해 D클럽의 사장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D클럽은 인근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으로 사망한 오닐 반도와 그의 부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클럽 로비와 클럽 밖 거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격을 가한 사람은 39살의 에놀 힐러리로 이 여성은 오늘 아침에 체포됐습니다. 에놀 힐러리는 지난 5월 달에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브롱스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경찰은 에놀 힐러리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제 경찰은 총을 맞아 숨져있는 30살의 남성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유티카 아비뉴와 비버리 로드 교차로의 한 델리 가게 앞에서 총상을 입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델리 가게는 피해 남성의 단골 가게로 이날도 음식을 구매하고 가게를 나선 뒤에 총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SUV를 타고 도주한 남성 2명을 용의자로 보고 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무장 침입 강도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사건은 금요일 오후 7시 20분 롱아일랜드 웨스트버리 도보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소녀는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줬더니 한 남성이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총으로 무장한 채 서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라 마스크를 쓴 다른 3명의 남성이 집으로 침입했고 이들 중 한 남성이 주방으로 가 칼을 꺼낸 뒤 11살 소녀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이들은 소녀를 인질로 잡아 집의 뒤쪽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소녀의 부모에게 스페인어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소녀의 부모가 돈의 행방에 대해 답하지 않자 다른 남성이 소녀의 아버지의 목을 벨트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2 남성이 집을 뒤졌습니다. 이들은 절도 행각을 마친 뒤에 도주했는데 집을 나서기 직전 소녀에게 칼을 겨누고 있던 용의자는 소녀의 아버지를 찌른 뒤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훔친 돈은 약 $1,700가량 될 것으로 추상됩니다.
용의자들은 5피트 6인치가량 되는 신장에 160파운드 정도의 체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마스크 이외에도 옷을 모두 검은색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제보를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강물이 얼기 시작했죠. 뉴욕 북부의 도보에서는 한 차량이 길을 벗어나 언 강물류에서 전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한 차량이 언 강물 위로 반쯤 잠긴 채 뒤집어져서 발견됐습니다. 이 차량을 끌어내기 위해 수중 수색대가 동원됐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남성이 물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여부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롱아일랜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부인을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들었지만 부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 구조 인력은 이날 4시 30분경 25 웨스트사이드 애비뉴의 한 가정집에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조 인력은 출동 당시 불길에 휩싸인 이 집에서 48살의 남성을 발견했으며 남성이 자신의 부인이 아직도 집 안에 있다고 울부짖었다고 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구조 인력은 68살 부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엘몬트에서 일요일 오후 어린 소녀를 공격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62살의 노숙자 남성이 버스 안에서 함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6살 소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소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뒤 소녀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160일 햄스테드 턴파크에서 소녀와 함께 내린 뒤 이 남성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체포될 당시 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저항하다 결국 검거됐다고 전했습니다.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한 디자이너 숍에 도둑이 들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최고급 모피 코트가 도난당했습니다. 이 절도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 메디슨 애비뉴의 D 브랜드에서 발생했는데 상점 주인에 따르면 절도 용의자들은 앞문을 깨고 들어와 가장 비싼 흑담비 코트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코트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이 상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없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은 추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해 베이징 등 중국 북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6일 인도 NDTV에 따르면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5분 동부 오디샤주 압둘 칼람 섬에서 자체 개발한 아그니 -5 미사일을 이동 발사대로 실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니 -5는 길이 17m, 무게 50톤에 1톤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중국 북부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아프리카, 유럽 일부를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부부가 미국민에게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성탄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백악관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특권은 아주 큰 영광이었다며 지난 8년 동안의 가장 큰 선물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역할을 하는 영광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자율주행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운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차가 두렵다는 사람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25일 컨설팅 업체 PwC의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 호출 서비스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똑똑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실적 악화로 캐나다의 10월 경제 성장률이 4개월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22일 월간 경제 실적 보고서를 통해 10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조사됐다고 밝힌 것으로 캐나다 통신이 전했습니다. 산유국인 멕시코가 휘발유 절도 등으로 휘발유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들어 멕시코 9개 주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의 휘발유 절도와 일부 정유시설 가동 중지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라스트 크리스마스로 유명한 영국의 팝스타 조지 마이클이 25일 53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마이클의 대변인은 그가 집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그룹 웸으로 활동한 그는 라스트 크리스마스, 클럽 트로피카나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 가수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6일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는 가짜 트윗글이 올라오면서 온라인상에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트윗글은 이날 오전 소니뮤직 글로벌 공식 계정을 통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매니저는 스피어스는 현재 살아있으며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스피어스 사망설이 여러 차례 돌기는 했지만 소니뮤직의 공식 계정을 통한 사망 뉴스는 없었다며 소니뮤직 글로벌의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 노동조합이 2016년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을 396만 6,020달러로 집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는 24일 2016년 최종 평균 연봉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기온은 4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비가 잠깐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날 비는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볕이 따스히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57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는 36도까지 내려가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다소 구름기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4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도 겨울비 소식 있습니다. 금요일은 바람이 몹시 거세겠습니다. 밤 기온도 29도 선에 머물러 추위가 예상됩니다. 2016년 마지막 남은 한 주에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